네, 청와대 하명 사건 특히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밑에 지하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동아일보가 지금 법무부는 이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했지만 동아일보는 그 공소장 내용을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특정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 공소장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인지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하나 한 걸음 들어가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 얘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네, 황운하 울산청장, 당시 울산청장으로서 청와대에서 어떤 김기현 시장의 첩보를 받아서 관련 수사를 선거를 앞두고 진행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황 청장이 당시 울산청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해당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지시했어요? 정보 경찰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사회단체와 지도층 또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해 보세요. 그리고 특히 선거 사건 첩보를 수집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당시 가장 가까웠던 선거는 바로 다음 이듬해 있었던 6.13 지방선거였죠. 선거 개입 의혹을 여전히 받고 있는 가운데 황 전 청장은 이런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울산경찰은, 제가 이 사건을 할 때는 울산경찰이었죠. 울산경찰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수사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뜻대로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절제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망나니에 칼춤 추듯이 하면 안 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수사,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놓고 막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이 지금의 좀 광기 같아요. 지금 인디언 기후직 수사라는 것이 뭐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는 이러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추미애 막은 공소장 속 황운하의 수상한 지시, 압박인데요. 2017년 9월 날짜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9월 20일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제안을 했고 송초로 울산시장한테, 그래서 이제 9월 20일 날 두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2017년 9월 20일 전후로 해서 이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었죠. 한국당 후보죠. 김기현 등 집중 수사를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운하 청장이 수사팀한테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 사정 활동을 강화하세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이 좀 의미심장해 보이더군요. 특히 하명 사건 수사를 열심히들 좀 하세요. 그런데 2017년 9월 20일 송초로와 황운하 당시 저녁 만찬 자리에서 송초로 시장이 황운하 청장한테 그 김기현 수사 있잖아요. 그것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안 될까요?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 전후로 해서 특히 청와대 하명 사건 수사를 열심히 하세요. 수사팀에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이 의미하는 게 어떤 겁니까, 상 수장님? 황운하 청장이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그 밥값 황운하 청장이 줍니까? 그 밥값 국민의 세금으로 줍니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죠. 네. 예. 근데 왜 밥값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허허. 또한 사회단체, 지도층,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공무원들의 비리 수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단체나 지도층,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의 비리를 수집해라? 이것은 민간인 사찰입니다. 그리고 선거사건, 하명사건 첩보를 수집해라. 이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입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주 무리한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런 황운하 청장을 공소장에 의하면 저러한 범죄 혐의를 저지른 황운하 청장을 민주당에서는 총선 후보 적격자로 저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그래픽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신 변호사께서는 어쨌든 이 검찰 공소장에는 지금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황운하 청장이 수사팀한테 이야기했던 워딩. 그렇죠. 시장이라고 하면 당시 울산시장은 김기현이었으니까 김기현 얘기하는 것 거예요.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 사정 활동을 강화하세요. 특히 하명 사건 수사를 열심히들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이쯤 되면은 굉장히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된
의혹이 아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재판장에서 가려지겠죠. 물론이죠. 예, 재판장에서 가려질 거고요. 다만 저는 요즘 그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재미있는 원래 공소장은 예. 육하원 측에 의해서 굉장히 간명하게 제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71쪽짜리란 말이죠. 물론 범죄 공소 사실이 워낙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 조국 공소장, 조국 전 장관 공소장,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저도 뭐 봤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온 거라서. 근데 굉장히 말하자면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이외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공소장에 이미 많은 다수의 증거들이 공소장에 인용되거나 직접 인용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요즘은 공소장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소장 자체를 통해서 이미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검찰에서 공소장 쓰는 방법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 워딩들이 사실은 잘 안 나옵니다. 공소장에. 이전 공소장을 보면. 굉장히 드라이하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증거를 통해서 재판정에서 공개가 되는데 공소장을 통해서 너무 이상하게 증거 자료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뭔가 좀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공소장 자체가 전과 달리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풍부해졌다? 요즘. 그런 부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최근에 정경심 씨 재판 과정이나 조범동 씨 재판 과정에서 보면 그 공소장 공소 사실들이 증거에 의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 부인되는 경우들도 지금 왕왕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검찰이 조금 더 드라이하게 이전과 같이 공소장을 작성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왜 이 법조계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한다. 그럼요. 공소장에서 사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수사 과정을 공소장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과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수사를 할 때는 어찌됐든 여론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 권력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럼에 따라서 사실 언론사들의 어떤 취재에 또 응하면서 상당 부분 수사의 어떤 과정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게 피의 사실 공표 그리고 이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라도 9월부터 조국 수사부터 사실은 피의 사실 공표, 그러니까 검찰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수사 과정을 지금 이렇게 공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공소장에 담을 수밖에 없다. 공소장으로 지금 다 말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다 증언이에요. 알겠습니다. 증거가 아니고 어떤 증언이냐? 경찰들의 증언이에요. 지능범죄수사라든지 수사팀이라든지 아니 이 황운하 경찰청장이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은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다 작년 11월부터 이 울산지방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 수사팀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불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평범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권력자들이 관여되어 있는 사건인데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단하게 육하 원칙으로 드라이하게 이 공소장이 구성이 돼 있었으면 결국에는 이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아니 당신들 그런 증거나 증언도 없이 그런 식의 허술한 수사를 했느냐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증언과 증거에 입각한 좀 자세한 공소장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현재 형사소송법의 기본인 공소장 일본주의, 즉 증거나 예단을 갖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거든요. 나머지를 다 제출할 수 없어요. 공소장만. 그러니까 판단에 예단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공소장 일본주의와는 어떻게 이걸 지켜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이 주제도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동아일보가 보도한 공소장 내용을 또 하나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때 누구였어요?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쪽에 김기현 첩보를 처음에 이제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이제 뭐 그거를 손을 댔느냐 안 댔느냐 이 논란 뜨거웠잖아요. 왜냐하면 손대면 안 되거든요. 거기 청와대가 그거 첩보 보고서 재가공하거나 뭐 편집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논란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손을 댔느니 안 댔느니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검찰의 판단은 어땠다고요, 김 기자? 일단 그 첩보를 받은 청와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거를 재가공했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정도도 수사 공소장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첩보를 받은 내용 중에서 청와대 진정사건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었는데요. 이거를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바꿨고요. 또 거기 표현 중에 비서실장이 누구누구누구와 골프를 치고 라는 대목은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를 하고 라고 바꾸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조금은 추가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요? 거기에는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식으로 뭔가 표현을 비리 의혹을 좀 부풀리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과거 해명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당초 받은 제보 내용에서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대로 이첩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판단은 지금 저 얘기들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검찰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요.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근데 이 첩보 보고서가 청와대 진정사건이라고 처음엔 돼 있었는데 문혜주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저렇게 고쳤다는 거예요. 토착업체 유착 의혹, 골프치고를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지역업체 이용 권유를 건설사의 압력 이렇게 뭔가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근데 청와대는 그대로 이첩했고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 수장님? 제가 한 7시 20분쯤에 고민정 대변인 만나서 네. 만나게 돼 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만나신다고요? 네, 오늘 민정 만납니다. 대변인 만나기로 하셨어요? 만나서 방송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왜 이러한 브리핑을 했는지 제가 한번 직접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청와대에서 문건을 가공을 해서 이거는 정말 범죄 혐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증 서류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청와대의 문서를 갖고 다시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울산경찰청으로 넘겼고 거기서는 이거를 기반으로 수사를 한 건데 과연 청와대가 꼭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편 후보였던 김기현 시장의 뒤를 조사하고 이런 식의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 공소장에 의하면 예. 그렇다면 이건 정말 선거 개입, 부정선거 개입하는 아주 큰 범죄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물론 아까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이죠. 이건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의 판단이 이런 것이고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재판에서 이제 유무죄가 다퉈질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 내용이 다 지금 100% 우리가 팩트다,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검찰의 판단은 그런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종건 평론가 보시기에는 아까 말들이 막 바뀌었단 말이에요. 문혜주 행정관의 손을 타면서 그리고 그것이 2017년 언제입니까? 10월이었나요? 청와대에서 나와서 경찰청으로 갔고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청에 2017년 12월에 도착을 했고 황운하 청장이 청와대 하명 사건 특히 열심히들 하세요. 이런 지시사항이 나왔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매일같이 말이 바뀌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봉투 그대로 받아서 봉투 뜯지도 않고 그대로 넘겼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그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부 편집을 했다. 새로운 내용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모 행정관 제가 알기에는 정보 담당 경찰
쪽에서 파견된 행정관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 이 문무 행정관이 앞으로 이제 언론사 편집부 데스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 놀랐습니다. 지금 이거 제목 따는 거, 특히나 이 청와대 진정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으로 제목을 바꾸는 능력. 이거 굉장히 뚜렷하게 이 제목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자, 다 좋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일부 편집했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 없다라고 확언을 했거든요. 예. 새롭게 추가된 내용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최초 수사 의지 없자 고소인이 반발하고 그러자 다시 적극성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처음 문건과 문건들이 다 있으니까 문건을 비교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궁금합니다. 고민정 대변인 이 부분과 어떻게 해명을 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한 공소장 내용 가운데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송병기, 이제 전자를 붙여야 되겠죠. 예,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얘기. 근데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초로 시장이 시장되고 나서 픽업이 된 거잖아요, 부시장으로. 근데 그 전에 울산시 공무원으로 있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국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런 친분을 송 부시장이 아주 악용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러한 내용이 공소장에 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자, 김민지 기자의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요. 송철호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송병기 전 부시장이요. 자신과 과거에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시절에 이제 부하 직원으로 있었던 현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자료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료를 요청했다?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살펴보면 봅시다. 시주간 월간 업무보고 자료 좀 보내줄래? 그러면 당시 울산시에 몸담고 있던 공무원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만들어 보냅니다. 출력물은 어떻게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뭔가 이 요청에 응한 것과 같은 메시지가 주고 받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검찰이 확보한 내용인데요. 송초로 캠프에서 당시에 활동할 때 송병기 부시장이 울산시 내부의 문건을 받아서 송초로 후보의 공약 수립 및 토론회 아이고야. 준비 등에 활용한 정황이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이요. 과거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양심을 걸고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수첩이라고 단정하고 있고 언론은 이를 공공연히 스모킹건이라고 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세컨대 이 수첩은 업무수첩이 아닙니다. 제 수첩은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송 부시장이 직원들한테 울산시 당시 이제 현직 공무원들한테 좀 자료 야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자료 좀 줘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예, 국장님 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다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울산시장이 누구였어요? 김기현 시장이고 송초로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경쟁자 아니었습니까? 김기현 시장은. 근데 그 김기현이 이끌고 있는 울산시 내부 자료를 송초로 캠프에서 이미 다 받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 변호사님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네네. 야구 게임을 하는데 말이에요. 상대팀 투수랑 포수가 어떤 사인을 주고받는지를 상대팀 거를 다 알고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이거는 이제 캠프와 캠프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와 행정기관과 캠프 사이의 거래였기 때문에 본질은 사실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허허. 캠프 내부의 문제를 빼온 것보다. 근데 이 가져온 자료가 실제로 김기현 시장의 개인의 선거를 위한 자료는 아니죠. 시정이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이른 거냐가 아마 법률상으로는 쟁점이 될 것이고, 예. 공직선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정도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이를 것이냐가 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 공무상 누설이 있었던 거냐, 그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오고 갔느냐라는 게 하나가 문제가 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송병기 전 시장은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위반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쟁점이 될 근데요, 거예요. 지금 네. 신 변호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공소장에는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공무원들을 통해 당시 현직이던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 이행 상황, 울산시 주요 사업 진행 경과 자료 등을 이메일로 넘겨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상대 후보인 현직이었던 김기현 측의 공약 이행 상황까지도 현직 울산시 공무원들을 통해서 송초록 캠프에서 다 받아봤고 그걸 토대로 송초록 캠프는 공약 짜고 선거에 활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는요 상급 기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를 할 때 뭐를 쓰냐면 비밀 취급 인가증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피감기관의 자료들을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울산시에서 만든 자료를 송초록 후보 쪽에 줬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비밀 서류 유출 이런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범죄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법률상 다툼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현 시장의 공약 이행 상황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가? 그건 그 울산시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게 얻은 정보가 오고 간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아마 따져줘야 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니 의회는 공식적으로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넘겨줬다? 그러면 의회에서 넘겨준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직 공무원이 특정 캠프에다가 자신들이 만든 자료를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그 공무상 기밀 유출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거는 뭐 재판에 가서 어떤 자료가 오고 갔는지가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야 분명해질 거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까지 하나하나 끊어서 가겠습니다. 근데 이번 김 기자 이 공소장에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구를 담았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요? 13명 그 기소 공소장 있잖아요. 거기 앞부분에 이게 71쪽짜리 공소장인데 앞부분에 한 750자 분량되는 서론을 써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선거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적어놨다는 건데 검찰이 기소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선거 중립성까지 얘기했다라는 것은 총선 이후에 뭔가 그 윗선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저 문장을 검찰이 적었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 보좌하는 공무원은 대통령이라고 한 것이죠. 대통령이라는 글을 쓴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문구도 등장합니다. 공소장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특정 정치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선거 유불리 영향을 미쳐선 된다? 안 되는 겁니다.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수행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은 송초로 정도의 개인 위법이 아닌 여권 전체가 개입된 선거 개입 부정사건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 검찰 공소장 문구가요. 우리 이종건 평론가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윗선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를 우리가 지금 유추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검찰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성격을 이 문구가 사실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할 때 육하원칙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사님도. 공소장도 사실은 육하원칙이 필요하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이런 범죄를 했을까라는 이유가 정확해야지 사실은 육하원칙에서 이 공소장이 완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7개의 그런 그 비서실이 전부 다 동원이 됩니다. 비서실장까지 일부 보고가 되고, 그러면 이 청와대의 거의 저는 부적절합니다. 7개의 비서실이 다 투여돼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바로 대통령에 있지 않느냐. 대통령의 30년 직위이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비서실이 동원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유가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기에 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냐면 왜 들어갔어요? 국정상황실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을 6번을 보고받았답니다. 국정상황실은요, 딱 한 명한테만 보고서를 보고합니다. VIP?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이제 대통령을 언급한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저는 신 변호사님이나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재판을 받아봐야 한다. 그걸로 잘못된 것을 왜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옹호를 합니까? 누가 그것은 그 말씀은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으시고요. 헌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있죠. 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 건데 그걸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있는데 지금까지 있으면 나온 있는 대로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증거만 가지고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잖아요. 선거 개입을 하는 거. 판사세요? 아, 판사십니까? 법률가는 아니죠. 예. 법은 최소한의 도덕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이건 상식적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납득할 수도 그건 없고 본인의 합리적이지 상식이시고요. 않잖아요. 그 재판정에서 확인돼야 될 거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인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거는 좀 그거는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사법부에 대한 그 존재 의미 자체를 지금 부정하시는 걸로 보여요. 아니, 예. 그 예. 뭐 이쯤 하셔도 왜냐하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검찰의 판단인 것이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검찰의 판단을 가지고 왜냐하면 재판은 이제 향후의 미래니까 퓨처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다수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또 판단들을 하시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예.